바로 엊그제 갑작스럽게 올라온 작은 신문기사 하나가 저를 25년 전으로 되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국회에서 내년 1월부터 대한민국을 독서 국가로 선포한다고 합니다. AI 시대에는 영어 사교육보다 독서가 더 중요하다는 이유에서 말입니다. 영어 학원비만으로도 허리가 휘는데 이제는 책값에 논술학원까지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신 부모님들 한숨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내 아이는 똑똑하게, 내 통장도 배부르게 이 두 가지를 원스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00년대 초반 밀레니엄 베이비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영어 교육, 예체능, 논술, 수학학원 등 시간표 짜느라 엄마들은 늘 분주했고 덩달아 아이들도 모두 바빴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끼리 놀 때 엄마들은 학원 정보를 나눴고 하나라도 같이 안 시키면 내 아이만 뒤처지고 무능력한 엄마로 왕따당하기 쉬운 분위기였습니다. 공부도 공부지만 또래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라도 학원에 보내야 한다는 논리가 당연시되던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저는 과감히 학원과 절연을 선택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의아해하거나 다소 우려 섞인 말들도 해주었지만 저는 그저 제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두 가지 목표를 향해 남편은 8남매의 맞이로 형제들의 도움 없이 부모님과 처자식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았기에 선택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걸 지금 안 하면 정말 아이 인생이 망가질까? 이걸 다 하고 나면 우리 집에는 무엇이 남을까? 고민 끝에 자기 주도 학습을 위해 방문 학습지를 선택했습니다. 아이 성향에 맞춰 최소한만 골랐습니다. 특히 큰아이에게는 한자 학습지를 시켰습니다. 지금 돌이켜봐도 그 선택은 베스트였습니다. 독해력이 매우 좋아졌고 글을 쓸 때에도 적절하고 성숙한 표현을 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언어를 다루는 힘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작은 아이는 조금 달랐습니다. 글보다 그림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했고 상상하는 데서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쁜 사파가 그려진 동화책이나 동식물을 관찰하고 그려보는 책 등을 사주었습니다. 정답을 따라 그리는 것보다 구도나 표현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책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과 후스쿨 수업만으로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만화 그리기 대회에 참가하여 중고등학생 언니들 사이에서 당당히 초등부 은상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두 아이들이 모두 만족할 만한 성적을 보여주니 학원에 보내면 더 잘할 텐데 하는 미련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괜한 허세는 아닌지 내심 갈등하고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이가 시험을 보고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국어 시험에서 약간 헷갈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갑자기 책꽂이에 꽂혀있던 근현대 문학 제목들이 떠올라서 답을 찾았어.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독서가 정답이라는 것을. 무엇보다 시리즈로 제작된 도서 전집은 단행본 낱개 구입보다 구성도 알차고 단위 가격도 더 싸서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횡적으로 지식을 얻는 동시에 종적으로는 전체의 흐름까지 파악하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최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부류의 학습만화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부담 없이 읽기도 편하고 대부분 전문가의 검수를 거친 사파에는 글로 한 번에 묘사하기 어려운 각 시대의 문화 양식이 구체적으로 시각화되어 있습니다. 그 이미지는 통합형 문제나 서술형 문제에서도 의외로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책이 너무 많으면 질려서 한두 권 읽고 나머지는 손도 안 댄다는 이야기도 하십니다. 책과 더불어 함께 주셔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다림입니다. 한 권이라도 아이가 흥미를 느끼고 읽었다면 언젠가는 나머지도 읽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특히 전집류는 한 번 읽고 마는 책이 아니니 처분 시에는 꼭 아이의 의견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릴 때에는 전집을 일부러 뒤섞어두고 아이가 번호순으로 정리하게 했습니다. 놀이처럼 자연스럽게 정리 습관이 생겼고 제목 읽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공부가 되었습니다. 전집은 한 번 훑고 나면 그 뿌듯함이
다음 책으로 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굳이 유명 출판사를 고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비용이면 한지를 더 살 수 있었습니다. 학교 교과서를 미리 읽고 관련 도서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내 아이에게 맞는 책은 부모가 가장 잘 알고 또 알아야만 합니다. 이제는 AI라는 유능한 도우미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최소의 비용으로 부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문, 철학, 고전이 오히려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닐까 구입을 망설이기도 했었지만 그런 부류의 책들도 가까이 하게 했던 것이 수능 언어 영역을 훨씬 수월하게 해주는 명약 처방이 되었습니다. 매월 교육비를 쓰고 남은 돈의 절반은 아이들 계좌에 넣어주었고 목돈이 되면 세금 없는 범위에서 온라인으로 증여세 신고를 한 후 증권 계좌로 옮겨주었습니다. 일부는 펀드에 넣어 전문가의 운용에 맡기고 소액으로는 아이들에게도 친근한 회사의 주식을 한 주씩 매수해 놓고 수익률이 오르고 내리는 것을 보여주면서 저축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내 돈이 불어나거나 줄어드는 걸 직접 확인하는 것보다 더 강한 동기부여는 없습니다. 어느 날은 큰아이가 게임용 머니를 왕창 충전해 놨다가 해킹을 당해버렸습니다. 학원에 다니지 않다 보니 집에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컴퓨터 게임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큰아이는 돈이라는 건 계획 없이 한 번에 지출하거나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뼈아프게 배웠습니다. 아이템을 사고 팔면서 큰 자릿수의 숫자 계산도 저절로 터득하고 영어로 된 아이템 이름이나 게임의 룰을 해석하려고 자연스럽게 단어를 익히더군요. 아이러니하게도 놀면서 배우는 것이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보다 더 빨랐습니다. 그야말로 현장 학습이 따로 없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게임에 더 깊이 빠져들지는 않아서 재미난 에피소드로 남아 있습니다. 자기 주도 학습과 게임과의 균형을 잡게 하는 것이 두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딜레마였습니다. 사교육 없이 아이들 키우기가 첫 번째 목표였다면 두 번째로 보람된 것은 그리 늦지 않게 노후 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종잣돈이 모였을 때 대출을 섞어서 직접 관리할 수 있을 만한 지역의 오피스텔 한 개를 분양받아 우여곡절 끝에 등기를 마치고 임대를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초기 분양금은 모두 회수했고 꾸준히 모은 임대 수익으로 추가로 임대 물건을 늘려서 부가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때를 맞추어 25년이 지난 지금 정부가 저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I로 대체 불가능한 사고력은 책으로, 영어에서 독서로 무게중심 이동하면 영유 사교육 과열도 해결 가능. 지나온 세월 동안 이게 맞나 싶으면서도 갈팡질팡하며 걸어온 길이 정부 정책과 이제서야 같은 방향을 보게 되니 위로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남들이 잘 안 하는 또 다른 선택의 기록들, 앞으로도 계속 나눌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선택이 누구에게나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는 감히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 자신의 몫을 남겨두는 선택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는 건 분명하다고 느꼈습니다. 친구 따라 쓰지 않은 돈이 내 아이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미래로 남습니다. 보편적 상식에서 자유로워집시다. 인생은 남이 대신 살아주지 않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요. 다음 영상에서는 뻔한 결과를 뻔하지 않게 바꿔버린 여성의 사례를 준비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까지 상식 파업이었습니다.